오늘 문제는 각변환 내놨어요. 그거 한번 다시 한번 해봐.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삼각함수를 이제 뭘 배웠는지 정리를 잠깐 하면 60분법이라는 단위에서 이제 호도법 단위까지 확장을 해서 왔어요. 그래서 호도법을 배웠던 이유는 실수처럼 계산할 수 있어서 각도를 특히나 이제 부채꼴의 호의 길이나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때 주어진 중심각의 크기를 라디안으로 주면 바로바로 계산할 수 있었어. 그 내용 하나. 그 다음에 삼각함수 정의를 통해서 이제 관계식이랑 삼각함수 그래프까지 그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삼각함수 그래프를 이용해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최대, 최소, 뒤에 방정식, 부등식 이렇게 풀어가면 삼각함수 단원이 일단 끝나. 그다음에 그 뒤는 이 삼각함수의 활용 단원이 하나 나오거든. 거기는 이제 법칙 같은 걸 배울 건데 그건 좀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이제 다시 한번 그려봐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이렇게 최대 최소를 한번 구해보자. 우리가 이미 삼각함수 그래프를 그리면서 그 최종적으로 평행이동한 또는 뭐 절대값까지 씌워놓은 그 그래프의 최대 최소까지는 찾아보긴 했어, 그지?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거는 이제 그 하나의 삼각함수를 놓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복잡한 형태로 주어져 있을 때 단순하게 치환을 통해서 우리 최대 최소를 찾아보는 거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볼 겁니다. 알겠죠?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두 종류의 삼각함수를 포함하는 1차식의 꼴인 경우는 하나로 바꾼다라는 건데 이건 예제를 통해서 한번 같이 볼게요. 뭐 공식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가면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절대값 기호를 포함하는 1차식 요거는 제목이 이렇게 됐지만 밑에 예제를 풀어볼 거고요. 사실상 우리가 절대값이 씌워진 삼각함수는 그려보긴 했어. 맞지? 그거를 이제 단순하게 치환해서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우리가 1학년 때 선생님이 치환할 때 좀 조심하라고 했던 얘기를 또 할 건데요. 어떤 상관함수야. 여기서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식이 나올 건데 그거를 일단 t로 치환하자. 치환의 목적은 단순하게 보기 위함입니다. 간단한 걸로 바꿔야겠죠. 그죠? 그러면 치환하게 되면 선생님이 강조하는 건 반드시 그 값의 범위를 같이 따라가야 돼요. 같이 따라가야 돼. 범위가 같이 따라가야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할 때도 모양을 바꿔가면서 구할 수 있어. 알겠죠? 그래서 바꿔가지고 범위를 구한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서 별표 두 개를 달아놓을게요. 이거를 간혹 이게 빠뜨리고 그냥 넘어간단 말이야. 범위가 같이 따라가야겠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세모가 상당히 중요한데 봐봐. x값의 범위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뭐 0에서 2파이까지 본다든지 0에서 파이까지 본다든지 이런 얘기가 없이 그냥 사인 어쩌고 저쩌고 그냥 범위가 없어. 이렇게 되면 모든 실수에서 열어놓고 본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지? 모든 값에 대해서. 그렇다면 간단하게 그래프를 보면 사인 함수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겠잖아. 그지? 코사인 함수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겠잖아. 그지? 얘네들은 많이 올라가도 얼마? 최대값 얼마? 1. 이거 기본 함수일 때. 아무리 내려가도 얼마?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코사인 x라든지 사인 x라든지 이렇게 기본 함수에서 최대 최소를 결정하는 게 함수 앞에 곱해진 숫자와 뒤에 평행이동이잖아. 그거를 감안해서 최대 최소가 존재하겠죠. 만약에 그 전체를 t라고 치환을 한다 그러면 범위도 그거 따라가면 돼.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함수값 전체를 t로 치환한 거기 때문에 지금 기본 함수에서는 가장 큰 값이 1이고 가장 작은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를 치환했다 그러면 t의 값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만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탄젠트 함수는 상황이 조금 다르죠. 탄젠트 함수는 최대 최소가 기본 함수에서 있었니 없었니? 없었죠. 그죠? 이렇게 점근선이 존재할 때 이렇게 뭐 여기까지만 그려도 한 주기 안에 엄청나게 큰 숫자와 엄청나게 작은 숫자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탄젠트 x를 t로 치환한다 그러면 그 함수값을 t로 보는 건데 나올 수 있는 함수값이 천차만별인 거야. 맞지? 엄청 작은 숫자부터 엄청 큰 숫자까지. 그래서 모든 실수가 나올 수 있어. 그럼 범위를 정하세요라고 하면 t의 범위는 모든 실수에서 열어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 얘기를 지금 여기 세모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 예제 한번 봅시다. 자, y는 코사인 x 플러스 2인데 뭐 저만 헷갈리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를
간혹 이렇게 해석할 때도 있어요. 코사인 x 플러스 2처럼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코사인 x에다가 요거 2를 더해 넣은, 즉 y축 평행 이동한 거야. 알았지? 이거를 각도의 2를 더한 거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각도의 2를 더하는 거면 분명히 괄호를 씌워줘야 돼. 어떤 문제에서도 다 괄호를 씌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자, 다시 돌아가서 얘는 시작이 코사인 x 더하기에다가 2를 하고 그거를 절대값 씌운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3이야. 이거를 굳이 표현해 본다 그러면 이거는 적어 놓으면 좋겠어요. 어떤 식으로 그린 거라면 첫 번째 코사인 x 함수를 그린 거야. 그런 다음에 플러스 2를 한다라는 얘기는 y축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y는 코사인 x 플러스 2 식이 이렇게 바뀌겠죠. 괜찮나요? 그런 다음 절대값을 씌워놨잖아, 그지? y는 여기 전체의 절대값을 씌웠단 말이에요. 더하기 2, 여기에다가. 전체 절대값은 그래프상으로 어떻게 그린다 그랬냐면 다 그려놓고 x축 아래를 x축 대칭 이동해서 꺾어 올린다라고 했어. 그쵸? 그래서 이렇게 그려질 건데 그게 위로 탁 꺾여 올라갈 거야. 그럼 어디까지 왔냐면 지금 절대값까지 왔어요. 그러면 빼기 3만 하면 되니까 빼기 3은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 다시 평행 이동.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y는 절대값 코사인 x 더하기 2 절대값 빼기 3 이렇게 식이 나오더라. 이런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 섞여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이거 평행이동, 대칭이동 해가면서 그려도 괜찮아요. 우리가 이전에 연습 문제 볼 때 이렇게 비슷하게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이렇게 좀 복잡하게 하지 말고 간단한 함수로 치환해가지고 접근을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나요? 자, 그래서 여기 빌려서 해볼게. 여기서 제일 복잡했던 주기함수인 코사인 x를 t로 놔보자입니다. 코사인 요만큼만 t로 한번 놔보세요. 그럼 얘는 기본 함수니까 함수 값을 t로 놓는 거고 x에 대한 범위가 따로 없으니까 전체 x에 대해서 본다라는 얘기네, 그지? 그렇다면 코사인 함수는 가질 수 있는 y 값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야. 그렇기 때문에 t로 바꾸면 항상 범위가 따라가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함수 값을 가지는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t로 바꾸게 되면 y는 절대값 t 플러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절대값 함수가 되는 거고요. 절대값을 포함한 1차 함수가 되는 거네, 그치? 이거 우리 어떻게 그리기로 했냐면 범위 쪽에서 케이스 분류했습니다. 그럼 는 0이 되는 기준이 마이너스 2잖아, 그치? 이거 절대값만 봤을 때 t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0이 되니까 마이너스 2보다 여기 마이너스 1은 0이잖아, 그치? 절대값 지금 해결을 해야 되니까 기호를 마이너스 2를 넣거나 마이너스 2보다 크면 얘는 양수가 될 거야.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요 녀석이에요. 그럴 때는 얘가 알맹이가 양수니까 절대값은 필요 없지. 그래서 그냥 꺼낸 거야. 그래서 t 플러스 2 빼기 3 그래서 t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릴 거고요.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알맹이가 음수란 말이지. 음수일 때는 얘는 절대값을 그냥 버리면 안 되죠. 왜? 절대값 마이너스 2 같은 경우는 절대값 마이너스 나왔다. 절대값 마이너스 3 같은 경우는 그냥 마이너스 3 꺼내면 안 되잖아. 플러스 3으로 나와야 되니까 알맹이가 음수인 경우는 마이너스를 곱해서 나옵니다. 마이너스를 곱해서 절대값 처리 없애주고 마이너스 3까지 하면 식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코사인 함수를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하고 뭐 이렇게 복잡한 거를 했었어야 되는데 치환을 하니까 이렇게 절대값 함수로 간단하게 두 개만 그리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한번 그려볼게요. 오른쪽에 있긴 하지만 좌표 평면 이 정도로 그려놓고요. 기준이 되는 마이너스 2가 이 정도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 이상일 때는 지금 가로축을 t로 보고 세로축을 y축이라고 본 거예요. 첫 번째 마이너스 2 이상일 때는 이 오른쪽이겠다, 그지? 그러면 그때 뭐 하냐면 t 빼기 2를 그릴 거래. t 빼기 1은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1이 직선이야. 그럼 요거를 빨간색으로 그려볼 건데 그러면 경계가 되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 여기서부터 y절편 마이너스 1 지나가는 이런 식으로 생긴 직선이야. 오른쪽만 그린 이유는 지금 케이스 분류의 첫 번째 내용이라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 즉 왼쪽으로 그려보면 이제 두 번째 식이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직선이어야 돼. 그러면 y절편 마이너스 5, 이 밑에 어딘가에 만나는 건데 여기는 안 그리죠. 왜? 마이너스 2, 왼쪽만 그릴 거니까. 그래서 경계가 되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네. 겹쳐요. 그래서 여기서 만나게 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니까 왼쪽만 그리면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원래 함수는 이렇게 안 생겼어. 코사인 함수이기 때문에 꼬불꼬불하게 주기 함수 형태로 생겨야 되는데 지금 t로 치환하게 되니까 t에 대한 함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절대값 함수 직선 형태로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범위가 따로 있었죠.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였잖아요.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1은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1이라고 하면 여기겠죠. 아까 첫 번째 직선에 1 넣으면 0이니까 여기가 1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범위만 표시를 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만 보고 끝낼 거야. 다른 데는 관심이 없어. 그런 얘기입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그래프에서 그대로 보이죠? 제일 높이 있는 게 최대값이죠. 최대값 얼마? 요거. x 여기 t값은 1이고 그때 y값은 0. 요때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봐야겠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야? 지금 빨간색은 첫 번째 직선 요거예요. y는 t 빼기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2.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간단하게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괜찮죠? 네, 이렇게 치환해 본다, 간단하게 본다 입니다. 범위를 같이 따라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 볼게요. 2차 시계꼴인 경우는 이거는 결국은요. 어떤 함수에서 사인이랑 코사인이 섞여 있잖아. 우리 나중에는 미적분 가서는 이거를 합성하는 것도 배우긴 해요. 사인 코사인이 있으면 합성하는 것도 배우는데 지금 수준에서는 사인 코사인이 같이 있으면 이거 함수 그래프 못 그려. 그리지도 못하고 해석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쪽으로 몰아주는 거야. 한쪽으로 몰아주는 방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식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거. 제곱 더하기 제곱은 1이다. 많이 써먹죠, 그죠? 제곱 더하기 제곱은 1이다. 요거를 가지고 하나로 몰아주는 겁니다. 괜찮죠? 예를 들어서 이건 얘야. y는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x 빼기 사인 제곱 x 이렇게 있어. 그럼 이거를 코사인에 맞출지 사인에 맞출지를 고민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요 녀석 때문에 사실은 코사인에 맞춰야 돼. 왜냐하면 코사인 제곱이든 사인 제곱이든 바꿀 수는 있잖아요. 코사인 제곱이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사인 제곱이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꿀 수는 있는데 얘는 못 바꾼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를 못 바꾸니까 나머지 애들을 바꾸려면 얘를 코사인으로 바꾸는 게 맞겠죠. 알겠죠? 그래서 기준을 잘 보시면 돼요. 이렇게 바꿔놓고 간단한 함수로 치환해가지고 범위 같이 따라가서 최대 최소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 볼게요. 네 번째, 유리함수의 꼴은 역시 이제 삼각함수를 치환해서 유리함수로 만들고 이렇게인데 여기서 유리함수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우리 배운 지 사실은 얼마 안 됐으니까 다 기억하겠지만 까먹은 분들도 있으니까 유리함수의 기본 구조를 좀 정리를 할게요. 여기서 첫 번째, 유리함수가 표준형으로 주어져 있을 때 복습 삼아 한번 적어 놓으세요. 표준형으로 주어지면 식이 y는 x-p분의 위에가 k 플러스 q, 이걸 이제 표준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리함수를 그릴 때는 첫 번째 점근선 찾기로 했고요. x 점근선은 분모가 0이 되는 x는 p겠지, 그지? 그래서 p가 한 요 정도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가 절대 0이 될 수 없으니까 y가 q가 될 수 없어요. 뒤에 나와 있는 숫자가 y 점근선 q, y는 q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점근선 기준으로 4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마치 4분면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점근선 기준의 1, 3 이렇게 그려지는 거는 k 값이 양수일 때고요. 점근선 기준으로
2, 4분면, 4, 4분면 이렇게 그려줄 때는 K 값이 음수일 때야. 이 정도는 좀 체크를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준형은 그렇고요. 그럼 일반형은 어떻게 되는데? 일반 형식은 이렇게 생겼죠. cx 더하기 d분의 ax 더하기 b 이렇게 일반형으로 생겼어. 라고 하면 자, 이런 상황에서요. 표준형으로 고쳐가지고 저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점근선 찾는 게 제일 중요했고요. 점근선은 어떻게 찾느냐면 x 점근선은 아까처럼 분모가 0이 되는 마이너스 c분의 d, x는 마이너스 c분의 d 이렇게 찾고요. y 점근선은 오랜만인데 기억나니? 동영아 기억나니? y 점근선? 그렇지. x 개수 b였어요. c분의 a 이렇게 됩니다. 요 정도로 기억하면 유리함수로 고친다 하더라도 부담 없이 그래프 그릴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예제 문제 한번 풀러 가볼게요. 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쌤이랑은 필수예제 1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짜잔.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인데요. 쌤이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함수가 섞여 있으면 우리가 해결이 좀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한쪽으로 몰아줘야 돼. 그런데 보니까 sin x를 더 이상 바꾸는 구조는 안 돼요. 우리가 능력이 안 되는데, 그죠? 근데 두 번째 항을 보니까, 이거는 좀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어떻게 바꾸면 돼요? 2분의 파이가 보이잖아, 그지? 근데,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좀 부담스럽단 말이죠. 그러면, 음의 각부터 해결을 해보는 거야. 자, 코사인입니다. 코사인, 잘 봐. 나는 각변환을 하기 위해서 2분의 파이라는 거를 플러스 2분의 파이로 앞에 갖다 놓고 싶어요. 그러면 결론은 2분의 파이 빼기 x로 만들어 보고 싶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마이너스를 끄집어내면 되지. 즉, 이 녀석은 마이너스는 조금 이따 적용하고 코사인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2분의 파이 빼기 x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음의 각부터 해결을 하는 거야. 요거. 근데 코사인은 음의 각 어떻게 해결되지? 그냥 버리지, 그지? 이거 우함수라고 했고요. 따라서 얘는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x랑 같아. 짜잔. 각변환 할 수 있지. 2분의 8 빼기 x는 1, 4분면 홀수 파이니까 바뀌어. 따라서 sin x랑 같다. 짜잔. 이렇게 됩니다. 와, 그러니까 코사인 x 빼기 2분의 파이가 결국은 sin x랑 같아. 근데 평행이동이라고 생각해봐. 얘는 코사인 x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그럼 sin x 함수가 되더라. 자, 그래서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 y는 2 sin x 빼기 sin x 빼기 1이니까 결론은 뭐야? sin x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오, 간단해졌죠. y는 sin x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그러면 치환하지 않아도 최대 최소 구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함수 해석했었으니까, 그치? 그래서 오랜만에 해봅시다. 최대는요. 함수 앞에 곱해진 녀석 지금 1이 생략돼 있는데 1에 절대값에 플러스를 붙이고 y축 평행이동 얼마? 0 이렇게 되겠죠. 최소값은 앞에 곱해진 1에다가 절대값이어서 마이너스를 붙이고 평행이동 그러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최대 최소 찾았다. 할만하죠? 두 번째 이제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요거도 쌤 같은 경우는 사실 적당히 그려가지고 찾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잖아, 그치? 따라서 자 x의 범위가 따로 없으니까 x는 모든 값을 열어놓고 본다라고 보면 나는 sin x를 치환해야지. 그래서 아까처럼 절대함수 그려서 봐야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치환하면 sin x가 가질 수 있는 함수 값은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니까 t의 범위가 그렇게 되겠군. 해서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 y는 sin x 대신에 t로 바꿨으니까 t 빼기 1 되겠고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범위에 이 절대값 함수의 최대 최소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절대값을 해결해야 되니까 아까 예제처럼 여기 알맹이가 0이 되는 t는 1을 기준으로 보면 되겠어요. 첫 번째. 그래서 t가 1 이상일 때는 절대값을 그냥 벗겨내면 되니까 y는 t 빼기 1 빼기 2, t 빼기 3 이렇게 될 거고요. 두 번째, t가 1보다 작을 때는요. 음수를 곱해서, 마이너스를 곱해서 나올 거니까 y는 마 t 플러스 1이니까 마 t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사실 절대값 함수는 이렇게 일차는요 V자 형태로 그려집니다. 맞죠?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래프 그려보자. 그래서 1을 기준으로 보고 있으니까 1 이렇게 표현하고요. 여기를 기준으로 V자 형태로 그려질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1 이상이면 오른쪽으로 그릴 거고요. t 빼기 3 그려야 되는데 기울기가 1이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직선으로 그릴 거야. 그럼 경계가 되는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겠네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2는 한 이 정도라고 본다 그러면 여기를 지나가면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직선 이렇게 대략 그려놓으면 되겠죠. 그럼 느낌상 여기를 지나면서 V자 형태로 돼야 되니까 왼쪽은 이렇게 내려오는 직선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2번에다가 t에 1 넣으면 마이너스 2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좀 경계를 보기 위해서 0 한번 넣어볼까? 0 넣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 한 요 정도 지나야겠네요, 그죠? 따라서 대략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그래프가 되겠다. 오, 그래서 지금 사인 들어있는 좀 절대값 함수 들어있는 녀석이 좀 복잡해졌는데 이거를 t로 치환함으로써 간단하게 이렇게 절대값 함수로 바꿨다. 자, 이때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였으니까 마이너스 1은 2번 식에다 넣어봐야겠죠, 그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이네. 어머나,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어. 그리고 1까지니까 범위를 다시 한번 표현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겠다는 얘기야. 맞지? 그러면 그 함수 값을 찾아보면요. 나와 있네요. 마이너스 1일 때는 0이고 1일 때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범위를 다시 한 번만 표현해보면 요만큼만 보겠다는 얘기고요. 이 구간에서는 최대값이 0, 최소값이 마이너스 2다. 할만하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유리함수 있는 거 한 번만 더 보자.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보면 사인 제곱도 있고 코사인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지? 제곱은 바꿀 수 있지만 1차는 못 바꾼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곱을 바꾼다. 뭐 자연스럽죠, 그죠? 그래서 여기 뭘로 바꾼다고요? 1 마이너스 코사인 x 제곱. 그러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은 1이다.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따라서 y는 이라고 다시 정리를 하면요.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볼게요. 마이너스 2배의 코사인 x 제곱 더하기 4배의 코사인 x 앞에 플러스 2가 있으니까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야, 모듈이 코사인판이 됐다, 그지? 그럼 이거 그대로 해석을 할래? 아니요, 나 이거 치환해가지고 조금 더 간단한 함수로 볼래요?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죠? 누구를 바꾸면 되니? 코사인 x를 t 정도로 바꾸면 되겠죠. 자, 그러면 코사인 x를 t로 바꿀 때 범위를 꼭 같이 따라가자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있네요. 여기는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0에서부터 2파이 라디안까지. 그러면 이제 확인을 해야 돼. 코사인 함수를 t로 바꾸기로 했으니까 코사인 함수를 주어진 범위 2파이까지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요. 맞지? 그러면 여기 사이의 함수 값은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야. 오, 그러니까 t의 범위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가 되겠구나. 괜찮죠? 만약에 그 x의 범위가 여기가 2분의 파이거든? 2분의 파이까지만 본다 그러면 t의 범위는 작은 값이 0이고 큰 값이 1이야. 0과 1 사이로 범위가 나와야 돼. 알겠지? 지금은 2파이까지니까 사실 크게 걱정 없이 최대 최소가 다 나오는 거야. 따라서 이 녀석은요. t로 바꿔보면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3이고 t로 바꿀 때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야. 이렇게 바뀐 겁니다. 몇 차 함수가 됐니 이거? 2차 함수가 됐지, 그치? 그래서 2차 함수의 범위가 주어진 최대 최소값. 요거는 좀 잘 해놓으라고 1학년 때부터 쌤이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나타난 걸 우리가 2차 함수의 일반형이라고 해요. 이거를 표준형으로 고치고 꼭지점 찾아서 해도 되는데 언제 그러고 있니, 그치?
그럼 우리는 모양 잡고 축 잡고 바로 이게 표현해보는 거야. 잘 봐. 일단 모양은 아래로 블록하니 위로 블록하니? 위로 블록하지, 그지? 막 큼지막하게 이렇게 그려놔. 위로 블록한 거. 괜찮죠? 좌표축 안 그릴 거야. 제곱의 개수가 엄청나서 위로 블록하게 그렸어요.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을 찾을 건데요. 축. 어떻게 찾기로 했냐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기억나니? 그것처럼 여기는 t니까 t는 여기다 적을게요. t는 마이너스 2 a가 제곱의 개수거든요. 2a분의 b b는 1차의 개수 이렇게 되겠죠. 얼마야? 1이지. 여기가 1이란 녀석이야.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범위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거든. 범위는 축을 기준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보자라고 했어요. 왜? 이차 함수는 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니까 왼쪽으로 3칸, 오른쪽으로 3칸이면 걔네들의 함수값은 똑같거든. 요 위치 관계를 이용하면 우리가 함수값을 다 찾지 않아도 돼. 근데 지금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니까 하필 축이 1이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1은 그 왼쪽에 있을 거고 1은 정확히 여기 겹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보는 범위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함수 값을 비교를 해서 최대 최소를 찾으면 돼요. 그럼 눈에 보이듯 최대는 1을 집어넣었을 때겠죠. 그죠? 최소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이거는 모조리 t에 대한 함수로 갈아 끼웠을 때 그래. 근데 문제에 따라서는 x가 얼마일 때 최대가 되니 이렇게 찾을 때도 있거든. 그럼 지금은 t가 얼마일 때요? t가 1일 때 최대지. 그러면 x가 1일 때가 아니잖아. t가 1일 때는 언젠데를 찾아야 돼. 그럼 돌아가. t가 1이라는 거는 함수값이 1이 될 때거든요. 함수값이 1이 될 때가 언제야? 0이거나 2, 2파이이거나 이때가 1이지. 이때가 x가 0이거나 2파이 나게 하면 이때가 t가 1이고 t가 1이면 아까처럼 최대값을 갖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x가 얼마일 때인데 이렇게 이걸 찾으라고 하면 돌아가야 돼. 알겠죠? 최대 최소를 찾고 끝 이렇게 되면 우리가 돌아갈 필요는 없는데 x가 얼마일 때 최대, x가 얼마일 때 최소니 이럴 때는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최소일 때는 여기서 최소일 때는 t가 마이너스 1일 때지. 그럼 t가 마이너스 1이 되는 x값은 t가 마이너스 1이 되는 x값은 여기가 얼마예요? 파이야. 그래서 x는 파이일 때 최소다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거기를 덩그러니 그냥 마이너스 1 써놓으면 안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2번으로 가봅시다. 1번에 최대 최소는 찾을 수 있으니까 2번으로 가볼게요. 자, 2번을 보니까 느낌상 딱 바꾸고 싶게 생겼어요. 누구를? sin x를 간단한 걸로. 맞지?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할게요. sin x를 t로 치환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항상 범위 내에 t가 갖는 값의 범위를 꼭 지정을 해야 돼. 따라와야 돼. 그럼 사인 함수를 그려가지고요. 2파이까지니까 딱 여기까지네. 그러면 크게 걱정 없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의 범위를 갖게 되는구나. 따라서 식을 이제 t에 대한 함수로 바꿔보면 y는 t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2t 플러스 5 이렇게 되고 이제 범위가 다시 생기겠죠. 그죠? 어떤 범위?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이렇게 범위가 생길 거예요. 괜찮나요? 자, 아까 연습했듯이 일반형으로 주어진 유리함수입니다. 점근선 찾기입니다. 얘는 지금 t와 y의 유리함수야. 그럼 점근선 찾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분모가 0이 되는 t 값은 마이너스 2죠. 그죠? 그래서 이 정도가 마이너스 2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마이. 그 다음에 t 개수비가 되겠네. t 개수비는 1분의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그게 y 점근선. 마이. 자, 일단 범위는 나중에 표현하고요. 여기서 이제 몇 사분면을 지나가냐인데 이게 표준형이 아니다 보니까 지나는 점을 하나 찾아야겠어요. 가장 간단한 거는 계산하기 쉬운 t에 0 넣어보는 거죠. t에 0 넣어보니까 2분의 5야. 2분의 5는 양수지. 양수니까 이 위쪽 어디인가를 지나간다. 이 정도로 찍어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는 대략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이쪽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괜찮나요?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고, 자, 드디어 이제 범위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마이너스 1은요, 마이너스 2랑 0 사이에 있으니까 이 정도라고 한다 그러면, 그때 범위는 요렇게 되겠다. 찾아볼까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지? 분모는 1이고, 분자는 7, 이렇게 되네요. 이게 7부터 시작을 하는구나. 그 다음에 1까지니까 1을 집어넣으면, 1을 집어넣어 볼게요. 3분의 3, 1이네요. 그죠? 1일 때는 1이래. 그러면 대략 한 이 정도 되겠다. 그지? 1일 때 여기로 가서 여기가 1이래.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는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니까 요 구간만 우리가 보는 거야. 괜찮나요? 따라서 최대값은 7, 최소값은 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최대값 7을 나오게 하는 x값은 뭔데? 라고 하면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t값이야. 여기가 지금 t축이라고. 치환해 놓은 걸 그려놓은 거니까, 그지? 그러면 최대값을 나오게 하는 x는 뭔데요? 라고 하면 돌아가야 돼. t가 마이너스 1일 때. 이거 한번 해볼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지, 그지? 그러면 t가 누군데요? sin x였잖아, 그지? 그게 마이너스 1일 때야. 그러면 그래프상에서 마이너스 1이 나올 때가 요때거든. 이게 몇 파이야? 그렇지. 2분의 3파이일 때 그렇다. 이렇게 x값을 찾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x값을 찾자라고 하면 돌아가야 돼. 이건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t를 읽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프를 좀 단순한 그래프로 바꿔가지고 최대값을 찾는 거, 치환하면 범위를 같이 바꿔준다. 이런 개념을 오늘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가 질문 있어? 그러면 다음 장이 방정식 부등식인데 거기 볼륨이 조금 커요. 이제 그래프도 그려보고 이렇게 해결을 해야 돼서 그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